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주와 제천에서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만나 두 번째 인생을 아주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는 팔도강산진 자이언트 허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김주석, 이영희 로얄 오너 사장님 되십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 저는 충주에 오시면 40년 전에 고속버스 직행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터미널 하차장 매점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처음 장사를 시작했고요. 충주 댐이 되면서 슈퍼와 낚시점을 하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40년 전에 한 달에 1,000만 원씩도 벌었으니까 대단히 큰 돈이죠. 또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만나기 전에는 델코 배터리 대리점과 델코 전장, 자동차 후속 쪽에 대리점을 했습니다. 그 일도 잘 됐어요.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입이 될 때, 하이리빙을 만났는데요. 하려고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처형님들 두 분이, 다단계에 빠졌는지 알고 말리려고 알아봤다가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시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사업이야말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고 바빠서 할 수가 없어서 델코 전장이라는 것을 한 가지를 친구한테 넘겨주고 배터리 대리점만 하면서 이제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 해보니까요. 배터리만큼 수입도 됐고, 그 사업의 크기나 깊이를 봤을 때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크다라는 걸 봤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면서 배터리 대리점도 동창 친구한테 넘겨주고 지금까지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선택하기 전의 삶, 또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 또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하면서 얻은 것, 또 시작하는 사장님들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원하는 삶이 이런 걸 거예요. 이런 멋진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요. 또 멋진 차를 타면서 살고 싶어 하죠. 또 이래 멋진 곳을 여행을 다니면서 또 맛난 것을 먹으면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보통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시간적, 경제적 자유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하이리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이리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선택하기 전에 저의 생각은요, 열심히 일하면서 아끼고 살면 부자도 될 것이고, 또 부자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난 음식도 먹으면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하차장 매점 충주 낚시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엽니다. 첫 차가 그 전에 아마 출발하기 때문에요. 터미널에 장사하면 대부분 6시 전에 열고요. 저녁에 11시 20분까지 차가 와요. 막차가. 그때까지 제가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7년 동안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특히 명절 때는요, 밤새워, 차가 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밤새워 장사를 합니다. 또 장사가 월등히 더 잘 됐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특히 여름 휴가 때는요, 요즘 이제 바빠질 때가 됐는데요, 휴가 때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식사 자체를 못 합니다. 한동안은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사람 오는 게 싫을 만큼 그렇게 잘 됐어요. 말이 그렇지, 그때 당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어,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은 어때요? 그 다음에 만난 게 이제 델코 배터리 대리점인데요. 배터리 대리점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이 한 두 집, 세 집 이래 밀리면요. 신호를 위반하면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차를. 왜냐하면 늦게 갖다 주면 또 거래처가 어떻게 다른 데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서 정말 그 신호 위반을 하면서 이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역시 식사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역시 명절 때도 배달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히 쉴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요, 정말 자영사업은요,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20년 동안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해외여행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실제. 그럴 때 이제 하이리빙을 만난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 또 뭘 하려고 만났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처형님들이 두 분이 옆에 충주에 계셨었어요. 근데 뭐 정말 멋진 사업이라고 자꾸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바쁘기 때문에 또 하는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알아볼 생각도 안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장인 어른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래다 잘못되면 어때요? 그래서 뭔가 단점을 찾아서 말리든지 또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또 특히 이런 분야를 그때만 해도 나 그런 거 싫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제 친동생이 다단계에 빠져서 돈을 까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산용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마 재팬라이프 승민산업 산용산업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서울의 석촌호수 옆에 가서 교육도 받아봤고 싸움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A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뭔가 단점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업 설명을 딱 들었는데요. 저는 한 번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 마케팅대로 저렇다라면 이 사업이 안 되면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만 해도 유통을 아마 2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유통의 흐름을 알 수 있었고요. 정말 마케팅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 마케팅대로 정말 그럴까? 그걸 먼저 꼼꼼하게 따져본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정말 시대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이리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시대는요,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유통업을 20년 넘게 했잖아요. 도매업과 소매업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걸쳐서 오던 이런 시스템이 소비자가 똑똑해지면서 공장과 직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 유통업자들이 가져가던 마진을 소비자가 찾아온다라면 정말 그렇다라면 이쪽으로 안 올 사람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알아볼수록 다 정말 그렇더라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시장 조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처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면 똑같은 제품이면 가서 본인이 시장 가는 쪽에 가서 어떻게 시장 조사를 꼭 해보세요. 그래야 확신이 듭니다. 지금도 저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대형마트가 없었어요. 충주에는 중앙슈퍼라고 슈퍼가 처음 생겼었는데요. 저는 또 슈퍼를 오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하는 건 쉬웠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싸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한테 35% 마진 또 준다라면 이쪽으로 안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모든 보험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설계사들이 가지고 왔던 마진,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다라면 이런 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땐 또 모든 렌탈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럼 코디돌이 가지고 왔던 마진을 우리 소비자가 찾아온다는데요? 여행사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소매 여행사에서 가지고 왔던 마진을 내가 찾아온다라면 정말 이쪽으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정말 시대에 맞는 사업이다. 정말 뜨는 사업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뜨는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바라는 삶이 뭐죠? 요즘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라고 어떻게 예뻐지고 싶어하고 젊게 살길 원합니다. 그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가 이렇게 커나갈 것 같아요? 건강에 관련된 분야죠. 그래서 바이오나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우린 예방의학 쪽으로 많이 가죠. 왜 웰니스 사업이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또 예뻐지고 싶고 젊게 살고 싶어 하니까 어때요? 안티에이징이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사업이 더 커나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직접 유통이나 직접 판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이리빙 비즈니스는요, 시대에 맞는 일이면서도요, 자본이 들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말 모든 게 안 될 때는요, 이게 자본이 들지 않는 이런 일이 최고입니다. 또 정년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죠? 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건 성공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또 성공자가 모든 걸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살기 위해서는요. 도구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노동수익과 인세소득이 있는데요. 우리 직업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자본가는 시스템 소득을 이야기하고요. 노동자는 어때요? 노동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시스템 소득만이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노동 수입을 가지고는 어때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봤지만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 두 번째는요. 노후 준비입니다. 저는 그 연금성 소득, 정말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다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득을 원했던 거죠. 정말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가장 좋은 노후 준비가 하이리빙 비즈니스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 65세 이상 넘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어떤 직업을 선택하세요? 65세 넘었다라면? 가장 원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개인 택시입니다. 제가 보니까 개인 택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개인 택시도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영업용 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요즘 개인 택시 하나 사는데 기본적으로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못 해보는 거죠. 요즘 경비도요, 65세 되면 뽑지도 않습니다. 60세까지는 대부분이 뽑아요. 그 전서부터 이제 경비했던 사람들. 이것으로 보면 지금 제가 60대 후반인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하이리빙 비즈니스 서탕경기 얼마나 잘한 건지 새삼 정말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크기를 봤어요. 정말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무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시면 알지만 보험만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지요. 화장품만 팔면서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요. 건강식품 팔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어떻게 자동차 파는 사람, 부동산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대형 마트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근데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어때요? 이런 모든 것이 연결만 되면 다 내 사업이 된다라는 거죠. 보험 대리점이 내 사업이잖아요. 화장품 대리점이 내 사업입니다. 대형마트가 어때요? 내 사업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이런 게 다 들어온다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무한대죠. 또 기하급수적인 그런 원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가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를 시기하는 이유를 보니까요. 자본 투자 없이 직장이나 자영사업으로 엄두도 내지 못할 큰 인세 소득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이리빙 비즈니스가 이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너 이상 사장님들 한번 삶을 한번 보세요. 최하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연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평생 나온다라면 얼마나 멋진 사업인가요? 또 하이리빙 비즈니스 얻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제 자신의 성장입니다. 정말 하이리빙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요. 평범한 그냥 장사꾼이었어요. 근데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매일
성공자의 책을 읽고 또 성공자의 강의를 듣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처음에 가장 많이 공부가 됐던 게 뭐냐면 테이프 듣는 거 썼어요. 저는 매일 그 순회를 했어요. 배터리 대리점. 그럼 매일 자동차를 끌고 다녀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 종일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좋은 테이프는요, 100번 이상 들은 테이프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공부 제일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은 역시 책도 많이 있죠. 또 꿈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 일어나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고요.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어때요? 남 앞에서 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또 자녀들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리빙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 자녀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이 보면 어때요? 크게 성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 또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멋진 사업이 바로 하이리빙 비즈니스다. 두 번째는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5세 이후가 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는 어때요? 우리 1인당 생애 주기 적자 추이를 보니까요, 61세부터 적자를 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60대 후반인데요. 지금 적자 보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흑자를 보는 인생일까요? 앞으로 70이 넘으면 어떨까요? 뭐 80이 돼도 제가 봤을 때 전 자신 있걸라요. 흑자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멋진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이리빙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말하라면요,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 관리하는 방법을 공부하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건강식품도 먹고 있고, 그죠? 또 젊게 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저희 나이에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요, 정말이에요. 저보다 월등히 더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친구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적인 면만 아니라 일단 생각이 젊다라는 거죠. 또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으면 꿈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어때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 삶이? 그게 바로 하이리빙 비즈니스다. 또 남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는, 그래서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하이리빙 비즈니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얻는 것은 뭐냐면 평생 럭셔리한 여행입니다. 사실 여행 이야기하면요, 여행 안 가보신 분들은 이런 매력을 모릅니다. 저 역시요, 하이리빙 만나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매력을 몰랐기 때문에요, 처음에는요, 아유, 그 돈으로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때요? 이런 멋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요, 돈 주는 것보다 이런 멋진 여행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정말 하이리빙 여행과 제가 패키지 여행도 한 7번 정도 다녔거든요. 하이리빙 여행을 따져보니까 제가 올 봄까지 딱 40번 다녔더라고요. 40번. 그러니까 40번을 다니고 패키지 여행 7번 다녔는데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2000년도 중반에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시작해가지고요. 2001년도 가을 여행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초창기에. 정말 미쳐서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1년에 2번씩, 지금 따져보니까 코로나 때만 빼고 2번씩 여행을 다닌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요. 첫 번째 갔던 여행이 호주 브리스번이라는데요.
정말 숲속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호텔이 지어졌는데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처음 가보는 여행이니까 얼마나 설렜겠어요. 진짜 캥거루가 거기에 막 뛰다니고요. 또 큰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문을 열어놓으면 문 앞에까지 그 새가 와요. 정말로. 이런 여행. 또 세계의 부자들이 사는 해변가 이렇게 다 구경했는데요. 정말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가을 여행인가요? 2년인가? 그 다음에 인데요. 가을 여행이 있었어요. 여기에 미국으로 갔었는데요.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또 그 여행 아니 뭐를 촬영한 곳이야? 하여튼 그런 곳을 갔는데요. 제가 라스베가스 가서 지금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여기는 멋진 호텔들이 있잖아요. 호텔마다 멋진 이런 쇼를 합니다. 분수쇼, 또 화산쇼 이런 걸 두 가지를 보고 왔는데요.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호텔마다 다니면서 며칠을 묵으면서 그 일을 참 그런 쇼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대부분이 보면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요. 대부분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근데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어때요? 작은 소형 비행기를 탑니다. 한 20명 정도 타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야치 떠가지고 이런 멋진 풍경을 정말 다 구경하면서 그런 멋진 여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데가 그랜드 캐니언이고요. 나야가라 폭포예요. 정말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또 2003년도 봄 여행이 있었어요. 하와이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꼭 기억에 남는 게, 이 개 앞다리살, 이 큰 살만 정말 태산같이 싸놓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이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정말 이 옆에서 같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봤고요. 모나코 같은 지중해 연안 이렇게 멋진 여행. 또 뉴질랜드 가서는요. 이 송어 낚시를 했어요. 거기는 30cm 이상 되는 것만 잡아요.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한 배씩 타가지고 했는데요. 저희 배에서 한 3마리가 4마리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마리를 몰래 이렇게 숨겨다가 우리 그 호텔에 와가지고요. 제가 회를 쳐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루 또 이 나야가라 폭포인데요. 로키산하고 같이 갔었어요. 캐나다에. 근데 호텔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여기가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그 나야가라 폭포를 딱 보면 이렇게 보여요. 뒤에. 또 문을 열면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려요. 그런 곳에서 묵었습니다. 이런 호텔에서 자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여행인지. 이게 바로 하이리빙 비즈니스라는 거죠. 또 일본의 북해도 갔을 텐데요. 스키를 타러 갔는데 전 스키 탈 줄 몰랐어요.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스키복도 하나씩 다 나눠줬걸랑요. 근데 거기는 한 보통 2m 정도 이렇게 눈이 쌓여요. 그럼 어때요? 스키장이 아닌데도 저렇게 막 타고 내려옵니다. 스키 잘 타는 사람은요. 정말 멋진 여행이 있었고요. 호주 시드니 마찬가지죠. 또 이 크루즈 여행. 아까도 저기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정말 맨 위에서 어떻게 만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멋진 여행. 또 로마 여행, 베네치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 사장님들한테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또 풀빌라라고 해서 이런 멋진 곳이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화장실을 들어가는데요. 변기가 자동으로 어떻게 탁 들립니다.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런 곳. 요번에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호텔은 최고의 호텔에서 우리가 잠을 자고 하죠. 이런 여행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이가 들었지만 신혼여행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죠? 파트너 사장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 다 같이 이렇게 형제 라인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또 이렇게 만찬, 이런 만찬, 하이리빙 같은 이런 만찬이 없을 거예요. 아마 가보셔야지만 제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가보셔야지만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이다. 또 기대되는 여행이 있죠. 올 가을 여행은 두바이죠. 아마 9월 11일 날부터 아마 간다라고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엊그제 지사에서 전화 왔는데요. 또 내년에 이스탄불 간다라고 하죠. 아마 지금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스탄불 여행은 다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 시작하는 사장님들한테 좀 말씀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하이리빙 비즈니스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의 크기가 얼마나 큰 사업인지, 정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 아마 비전에 대해서 사업 설명할 때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근데 그 비전의 얼마나 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하겠다라는 의지와 명확한 목표를 가지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한 목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해야지만 어때요? 명확한 목표, 계획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다라면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확한 꿈과 목표를 갖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나의 꿈, 나의 인생의 그 책에 보면요. 생각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성공은 열렬한 소망에서 시작이 된다. 정말 성공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열정 유지입니다. 열정 유지. 그래서 열정 유지는 A과를 실천을 했을 때 열정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열정은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즉각적인 행동과 실천을 촉구한다. 전염성이 있어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 힘들다거나 지루함이 없습니다. 열정이 있다라면. 그래서 열정이 끌어넘친 만큼만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정이 없다라면요. 기머거리를 상대로 떠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열정이 꼭 필요하다. 열정을 유지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하이리빙 비즈니스에는요, A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일 책을 읽고, 미디어를 듣고, 미팅에서 이런 강의를 듣고, 그죠? 고객을 만나면서 STP를 하고, 상담하면서 신라 쌓기를 한다라면, 열정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끈기가 어때요? 끈기는 타고난 성공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는 길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끈기 있게 정진할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스템 붕괴도 있었고 보증을 잘못 써주면서 집 경매도 이렇게 나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원주에 가서 이렇게 모르는 데 가서 사업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제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 김양민 사장님이 교통사고를 2번 연거푸 나면서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또 강직성 척추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면서요.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를 자기가 화장실도 못 가면서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제가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비전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으니까 어때요? 지금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까지 제가 2월에 가는 비즈니스 있죠? 그것을 제가 2년 동안 이제
성장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죠. 핀업을 하려고 막 할 때 사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여기는 온라인 교육이 없었고요. 줌이라는 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날 수도 없죠. 여기서 한 20, 30명씩 모여서 교육하던 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그때 겪으면서 야 정말 미리 준비한 것과 안 한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 이런 줌 미팅이라든가 이런 데를 오면서 다시금 제가 사실은 성장하게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시금 또 핀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임현 사장님이 우공이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없다. 그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때? 간절해야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간절함이란 그럼 어떤 것이냐? 간절함이란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나중으로 미루는 일은 간절한 일이 아니다. 간절한 일은 내일이 있을 수 없다. 간절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설 때가 있는 일은 간절한 일이 아니다. 간절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한다. 자기의 일이어야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겨야 잠자고 있는 잠재 영향까지 끄집어낼 수 있다. 간절하면 변화하려고 한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간절하지 않은 것이다. 간절하면 몰입한다. 결코 건성으로 대충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자면서도 고민한다. 간절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나는 정말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온갖 정성과 마음을 바치는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좋아해야 행동이 나오고요. 좋아할 때 어때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희생, 사랑, 희망, 행복, 기쁨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남한테 비춰지는 게 신이 나게 돼 있고요. 누구한테도 보였을 때 정말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닮고 싶어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도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확신과 열정이 있을 때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말 성공하고 말겠다라는 확신, 믿음을 갖지 바라면서 또 마지막으로 함께 할 때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음 주서부터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을 하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같이 함께 하셔서 정말 누구나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집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일에 몰입한다라는 거잖아요. 집중, 그죠? 집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돋보기 학교 다닐 때 한번 이렇게 많이 종이를 태워 보셨죠? 근데 그것을 시간이 지난다라고 그 종이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초점을 맞췄을 때만 어때요? 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고요. 사람이 물에 뜨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때요? 몸을 물에 완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에 뜨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면요 무조건 뜨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매일 몇 명에게 STP를 하고 있나 보시면 되고요. 나는 매일 몇 명에게 데모나 헬스케어를 하고 있나 이런 걸 보세요. 나는 매일 몇 명에게 소도프레를 하고 있는가. 또 최근 3개월 동안 미팅 세미나에 몇 명을 초대했나. 이런 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또 나는 매일 A과를 실천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남만큼 해서 남보다 앞설 수 없고요. 또 시스템대로 하라는 거고요. 주관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에 여백이 생기면 성공에도 여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세가 90%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자세를 갖추시면 됩니다. 집중하셔서 원하는 꿈, 목표 모두 이루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목표가 나를 이끈다. 우리 함께 화이팅!